싸이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완전히 세됐어 하는 거 있잖아요. 침공을 안 한다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세됐죠. 물론 뭐 바이든하고 서방 주요 국가들 다 세됐죠. 푸틴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싹 완전히 세됐습니다. 장은요, 어제 유럽은 상당히 난리를 쳤는데 미국 장은 반등했습니다. 초반에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예, 오늘 하루 보면 여기 보시면 예,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그거 다 밀고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플러스 3%나 올랐어요. 나스닥은. 어제 친구한테도 카톡으로 야 이제 살라고 내가 신호 보낼 것 같다 그랬더니 야 나 무서워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전쟁은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막바지로 어떤 형태로든 막바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쪽 유가는 이렇고 해서 주가는 이렇고요. 에너지 쪽도 보시면 이제 유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서 뭐 여기 보면 99달러? 어우 99달러까지 갔었습니까? WTI 텍사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 몰랐네요. 오늘 새벽에 어제 치고 올라갔다가 100달러를 찍었네요. 장중에는 찍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92달러로 끝났습니다. 내추럴 가스도 급등했다가 밑으로 내려 찍었어요. 미국장에서 지금. 금값이 머리를 세차게 들었다가 아주 빠르게 내려오죠. 하루짜리 반등이었다.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유럽 가스는 여기 폭등했거든요. 10%나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50%. 50%나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135지만 그 다음 4월물 이거 유럽 천연가스 기준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월물은 119로 뚝 떨어졌어요. 물론 119라고 하는 가격이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여기 언저리에 있으니까 높긴 높은데 추세적으로는 급등했던 것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의 상황은 아주 빠른 방향으로 속전속결로 끝나가지고 정치적 협상 무대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건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누가 올리셨냐면 임동욱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 나온 겁니다. 오늘 4시 22분에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위해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토의 영토의 모든 부분은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들어왔는데 나토 주변국 뭐 폴란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참혹했던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리고 이 발트 3국 요 지역에 이렇게 군사 배치나 이런 걸 하면서 여기를 잘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 침공을 막겠다. 러시아가 일로 밀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확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러시아도 없을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확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나토도 한마디 했거든요. 나토는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이 없다고 이미 나토에서 발표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 침공을 막아야 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자체 국민들과 군인들이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죠. 주요 군사시설 다 폭격을 했는데 그렇게 폭격을 했다는 얘기는 전투 병력 이외에 지금 뭐 전투 병력이 일부는 남아 있겠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분이 이분이시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분 2019년 5월 20일 날 들어왔거든요. 대선 당선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 5일 날 당선된 지 한 달 좀 안 돼서죠. 브뤼셀 방문해서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했습니다. 그래서 EU하고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노선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얘기한 지 3년이 조금 안 돼가지고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지지율도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그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뭐 일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2월 24일자 기사인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휴지 조각이 됐다.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요 사람들과 함께 핵폐기를 하면 안전보장 각서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각서가 법률적으로 효과가 없답니다. 여기 있네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조약,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침공하고 나니까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군사 배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미국이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얘기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하고 친미 정부를 세웠잖아요. 러시아가 그 행동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보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젤렌스키 지지율이 뭐 20%대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대선이 2024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이 정부를 붕괴시키고 친러 정부를 세우는 작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친러 정부를 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켜달라고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피바다, 전쟁의 바다를 이뤘던 유럽 입장에서는 확전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 유럽에 있는 어느 국가도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러시아도 추가적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나토군이나 미군이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지 않는 이상 추가 확전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현재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곧 이 안에 있는 꼭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전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재를 하는 게 잘 보시면 수출 통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물건이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밖으로 물건을 빼내는 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통제가. 물론 뭐 각 그 통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통화 아니더라도 기업 간에 서로 주고받을 때는 뭐 가상화폐나 이런 별도의 것들도 존재하는 데다가 또한 여기 보시면 중국이 러시아에 전역서 밀 수입을 허가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또 천연가스도 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 중에 나가지 못하는 일부를 중국이 흡수해 주거든요. 러시아 제재가 강력하긴 한데 단기간에 확 쓰러지도록 만들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도 이미 보여드렸죠.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대외부채보다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제재는 실제로는 말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한러혁신센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인데요. 산업구조가 유가 및 천연가스에 크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원유, 휘발유, 천연가스는 전 세계 수출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재정 수입의 50%를 차지해요. GDP의 24%.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쌩 난리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석유 수출이나 천연가스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녹록치 않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걔들을 갖다 써주겠다는 중국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종합해보면 가장 큰 피해는 어디입니까? 가장 큰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다가
쌩 난리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잠깐 놓고 보면 이 걸프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비슷한데 저도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그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뭐 전차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본토, 그러니까 집안에서 TV로 최초로 전쟁을 실시간 중계를 했던 게 이 걸프 전쟁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이때 쿠웨이트에 있는 MBC 기자야, 여성 기자실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터지는 걸 직접 생중계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이 시기입니다. 유가가 상당히 잠잠하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우디가 대규모로 증산을 하면서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아마 1000만 배럴로 100만 배럴로 2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인가 2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인가 가물가물합니다. 5배로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폭락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근데 그 뒤로 계속 주가는 그냥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이때가 이라크 침공으로 쿠웨이트 침공으로 급등했던 때입니다. 하지만 급등한 이후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화서 되면서 다 과거의 추세를 이어갔고요. 여기 보면 주가가 세차게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웨이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하루 그냥 반짝하고서 반등하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큰 문제는 러시아 국가 자체하고 우크라이나 두 군데 국가로 함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거고 글로벌 경제의 전체적인 추세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직전 저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큰 흔들림이 요번에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을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푸틴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페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빅스텝 이런 문제 때문에 빅스텝을 안 하고 베이비스텝 0.25를 3월 달에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소리가. 그런 상황이면 또 골치가 아픈 게 후반 3월 달에 큰 조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후반부로 넘어가서 조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이래나 저래나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매집하면서 전진하는 게 가장 포트폴리오 운영상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좀 매집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더 빠지면 매집하고 이걸 반복하는 형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 얘기를 막 해대잖아요. 지금 정치 세력들이. 그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 보수도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정치적 그 발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몇 가지 기사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거 원태성 기자신가요? 잘 안 보이는데 2021년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작년이죠. 여기 보시면 한국 국방 예산이 2년 뒤 일본을 추월한다. 그래서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의 국방 예산을 추월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우리 그 현재 그냥 우리 명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023년도에 이걸 추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쪽에 있던 보수 쪽에 있던 국방에 대한 움직임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드 사태 요새 난리인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배치를 또 추가적으로 추가 배치한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2017년도.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사드 배치 결정에 성주 주민들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2017년도 7월 29일 날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 진보 진영에서 사드 배치 어쩌고저쩌고 막 반대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진보든 보수든 국방에 대해서는 선거할 때 선거용으로 떠들어도 되는 거다.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상관없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움직임은 친미 쪽, 그러니까 그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얘기가 제가 이분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업체 하나 만드셔가지고 외국 자본에 많은 돈을 주는데도 안 팔고 버텨가지고 명성을 날리고 이분이 도대체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여하튼. 그런데 어제 뉴스 보도에서 듣다가 이분이 진짜 똑바른 소리 딱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대신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김준난, 시사저널의 김준난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2월 23일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안 후보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으면 나라가 망가진다. 예, 이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진보가 싫다고 보수를 찍거나 보수가 싫다고 진보를 찍었다가는 나라 말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이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문가 중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문가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머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머리를 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엉터리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젤렌스키가 자기 혼자만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자기 주변의 참모들이나 무엇인가 정보를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보면 A란 전문가와 B란 전문가가 둘 다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올바르게 결정하느냐는 대통령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말아먹는다는 걸,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한 지도자가 국가를 어떤 위기까지 몰고 가느냐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찍으시던 보수를 찍으시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찍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찍는 행동이 상대방 후보가 나 싫다고 해서 찍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 안철수 후보가 말했듯 선거하는 사람 스스로가 좀 고민 좀 해서 잘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인지를 잘 명확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추가 확전이 없는 이상 이 상황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 같다. 그런데 추가 확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토하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자체의 내전과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전력적인 우위가 극단적으로 러시아한테 많은 데다가 군사시설, 대부분의 군사시설 전부 다 폭격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얼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우크라이나 정치나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외교적 협상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 그것을 이미 그런 판단을 하고 미국 주시장 나스닥이 급격히, 미국 주시장이 급격히 반등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